안녕하세요. 틴 트래블 파일럿 프로그램 세계시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수연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틴 트래블의 세계시민 또는 세계시민 교육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첫 회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할 건데요. 너무 소중하신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각자 소개는 하시는 걸로. 주현빈 학생 먼저. 와우. 저는 이제 예일여고 다니고 있는 주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요즘 들어 오퍼를 자주 잡는 20살 남상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올해부터 선생님이라시는데. 네, 제가 원하던 호칭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예,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아직 1학년이라서 잘 몰라요. 저희 하는 동아리에서 올해도 했고 오늘 특히 오퍼를 시간 내주셔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퍼만 하기엔 아깝기 때문에 게스트로 모셨고요. 틴트래블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세계시민 이거는 한 5번 녹음할 건데 이거는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다문화 플러스 사업에 응모해서 된 거고 김다영 학생이 메인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역시. 네, 오늘 그 바리스타 교육 때문에 그 합격했다고 해서 회식을 식구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들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동아리 사람들이 회식한다는 줄 알고. 식구들이 뭐 밥 먹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못했고 그 틴트래블이라는 프로그램 먼저 주현빈 학생 소개 좀 해주시면. 네, 원래는 장예진 언니랑 백하빈 언니가 각자 여행 같은 데를 다녀와서 트래블 한 거를 녹여내는 팟캐스트였는데 입시 준비로 인해 오랜 시간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 인기가 많았나요, 그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여행에 관심이 많나 봐요. 네, 역시 일탈 같은 거죠. 남상백 선생님도 중고등학생 때 여행 많이 다녔어요? 네, 저는 근데 뭐 해외여행보다는 그냥 국내 이곳저곳 다녔는데 관광하기보다는 그냥 펜션 간단하게 잡아가지고 가서 그냥 먹고 놀고 자고 그런 느낌으로 많이 다녀죠. 주현빈 학생도 여행 같은 거 많이 다니시나요? 기회가 있으면 항상 가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여행 틴트래블 중에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국간을 좀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어른 세대들은 뭔가 다문화 그러는데 청년 청소년들한테는 그냥 너무 일반적인 친구들 많지 않아요? 그 뭐 엄마나 아빠 중에 외국인이라던가 그렇죠.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죠. 네. 그 친구들. 많이 있죠. 상당히 많죠. 네. 이렇게 있고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결국 국적은 외국 사람인 사람들도 좀 많지 않나요? 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세계 시민이 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동아리 격이지만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 그럼 세계 시민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이게 영어로 뭐게요? 영어로요? 코스모폴리탄은 영어가 아닌데. 코스모폴리탄 맞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월드 피플. 월드 피플. 시민이 시티즌이잖아요. 네. 글로벌 시티즌. 제가 글로벌 시티즌이라 맨날 말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어디 뭐 해외를 우선 방문했거나 해외 관련된 경험이 있는 주현빈 학생 최근에 어디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또 여름방학에 중국 상하이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샹하이. 어떤 인연으로? 아빠가 일 때문에 그쪽에 계시기도 했고 고모네 가족이 마침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이러면서 갔죠. 진짜 옛날에는 해외여행 가면은 그 인천공항도 없었을 때 옛날이라면 저보다도 윗세대인데 인천공항이 없었을 때 김포공항에서 갔을 때 누가 한 명이 해외 가면은 그 TV 같은 데 보면은 막 울고 꽃 목걸이 걸어주고 그랬대요. 80년대 초반만 해도 파독 그런 거 파독 80년대 초반이 뭐야. 이렇게 해외 가는 건 다 국가의 허락을 내줘야 되는. 근데 지금 뭐 돈만 있으면 돼. 비자만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 가는 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주현빈 학생은 외국도 종종 가나요? 거의 제 의지로 간다기보다는 불러서 가는 건데 해외여행 가는 건 항상 즐겁죠. 어때요? 막
막상 해외여행을 간다. 뭐, 어쨌든 뭐 여행이든, 이번엔 뭐 여행이라기보다 뭔가 이제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 네. 느낌인데, 네. 외국에 식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때요? 일단 한국어가 안 된다는 게 참 당황스럽고 누가 한국어가 안 되죠? 거기 가족분들이 고모 말고는 다 아, 영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어 딱 여기까지만 할 줄 아셔서 아. 영어도 그냥 알아듣고 간단한 문장으로만 대답을 할 수 있고 너무 답답했어요. 아, 그럼 고모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모는- 뭔가 이제 내셔널리티라고 적으면은 이제 네, 한국 사람 아닌 거죠. 네. 외국 사람인 거지. 상하이는 어때요? 상하이는 일단 되게 더웠고요. 더워요? 근데 진짜 더웠어요. 아, 여름이니까. 한창 그때 한국도 폭염이었는데 딱 비행기 타고 공항 내려가자마자 한국은 시원하구나. 아, 그럴 정도로 한국은 시원하구나. 네네. 진짜 더웠고 빌딩이 역시 상하이는 진짜 예뻤어요. 아. 그 본드라고 하잖아요. 어. 좀 랜드마크 같은 아. 사진 많이 찍는 아. 빌딩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오. 스카이라인이 막 예쁘고. 그 남상백구는 주변에 그 뭐 예를 들어 뭐 외국 세계 시민 이러면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세계 시민이요. 제가 뭔가 굉장히 얇게 발이 넓어서 뭔가 이것저것에 연이 많은데 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얼마 전에 체코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오. 그 친구가 여기서 환전상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 어떻게 사기를 당하죠? 이게 가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위조지폐 그런 것도 아닌데 그 환전상께서 돈을 그 과거에 동국권이 험난했을 때 있었다가 없어진 나라 돈으로 주셨다고 아. 하더라고요. 돈은 돈인데 네. 쓸 수 없는 네. 돈이 보관용 돈을 줬다. 제 추측으로는 아마 체코슬로바키아나 유고슬라비아 그런 돈을 주지 아, 않았을까 그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코 리파블릭 오브 체코인가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체코가 체코랑 슬로바키아 예. 원래 한 나라였는데 그 분할을 시켰다는지 네. 당했다는지 네. 이랬잖아요. 거기선 유로가 아직 통용이 잘 안 되나 봐요. 아. 유로로 가져가서 거기서 바꿨다는 걸 보니까 그치. 통용이 잘 안 되라는 생각도 들고 음. 저는 이모님이 싱가포르에 사셔서 거기 친척 형 누나들도 거기 계시고 매형도 싱가포르 분이십니다. 잘 지내실 테고요. 매형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 듣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렵죠. 왜 기억을 했는데 데니였나? 죄송합니다, 매형. 다음번에 오면 꼭 같이 노래방도 갔어요. 친해요. 노래방도 가고 밥도 먹었는데 또 제가 아는 분은 형님은 인도에 자주 가세요. 아. 인도 여행을 자주 가시는데 좋다고 두세 번 정도 가시는데 그분은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인도 관련해가지고 여행 다녀오신 산문집 내셔서 그분은 지금도 인도에 계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당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추방당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동창 한 친구가 어머님께서 일본 분이셨어요. 아. 소위 말하는 다문화. 네. 어. 근데 상관없지 않아요? 예, 일본은 뭐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으로 사람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지라도 그게 딱히 뭐 크게 티가 안 나면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 친구와 같은 동아리에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미션으로 홍대에서 외국인하고 사진 찍어 오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반칙이라고. 아니라고. 그 친구는 한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그때까지, 이중국적인가? 예, 그때는 아. 중학생 때니까. 그렇지. 그래서 참 어떻게 그런 반칙을 하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세대 차이가 있다고 치면 제 윗세대들만 해도 한국이 최고다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한국에 없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는 외국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한국 사람보다 더 막 교감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아주 가까운 내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국적이. 예. 뭐 너무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외삼촌들은 외국 사람 됐지 뭐 이제 그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외국 사람인데 그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연빈 학생은 그 사촌들이랑 말할 때 의사소통이 안 돼버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뭐 외국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이라도 할 수 없고 이게 그냥 세계 시민인 것 같아 정말로. 어떨 때는 외국이 한국에 있는 어떤
산 속에 있는 촌보다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와이파이도 잘 되면 얘기가 그죠. 되니까 세계 시민이다라고 한다면은 주현빈 학생은 세계 시민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세계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함께 지낼 수 있고 이런 게 그냥 세계 시민으로 볼 수 있죠. 남상백 선생님은? 그냥 시민보다 좀 멋있지 않나요, 어감이?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게. 코스모가 우주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우주적 존재를 꿈꾸는 그런 날이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겠구나. 어차피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라고 하면은 언어를 쓰고 뭐 글자를 쓰는 그런 인간들,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들이 사는 이 동네가 어차피 우리한테 우주인 거잖아요. 그치. 다른 맞아요, 동네 뭐 맞아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가볼 수도 없고 해서 정말 보면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외국인들한테 페이스북 친구가 엄청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 막 그런 거 한류 팬이에요. 친구 받아놓고 보면 막 프사에 뭐 연예인 사진 있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세계 시민이 뭐 특별하고 뭐 신기한 것보다는 그냥 점점 일상에 녹아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감은 좀 멋있고 거창하지만 일상에 녹아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족, 다문화 이런 얘기 사실 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걸로 좀 카테고리하고 좀 학교는 그렇죠. 그럴걸요? 어땠어요? 잘 몰라서. 다문화가 제 주변엔 많았는데 그냥 애들은 그냥 제 다문화래 그냥 그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그 또래들은 그냥 제 머리 길어, 짧아, 남자야, 여자 이런 것처럼 다문화고 아니고 이런데 어른들이 좀 약간 그걸 뭔가 특별히 보는 시선이 있는 거 저는 느끼거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죠. 백인은 또 다문화로 안 치는 것 같아요. 네, 혼혈.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요. 그 다문화 하면 뭐 동남아에 있는 뭔가 그런 식의 뭔가 그래서 한국에 잘 적응 못하고 뭐 어쩌고 가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색인종들한테는 튀기라는 해부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말이 어디인가 옛날 문서에 막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문화 플러스 사업에 우리 말고도 뭔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될 텐데 우리는 그래도 미디어니까 뭔가 이런 건 홍보물을 좀 남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튼 뭐 다문화 이게 조건 자체도 다문화인 학생이 포함된 동아리를 지원해준다였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다문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다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어느 나라 말을 잘 듣고 알아듣고 한다 그랬죠. 의사소통 한다 그랬죠. 진짜. 우리가 언제 그 나라를 가보겠냐며 한번 따라가 보자.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것은 뭐 주현빈 양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거든요. 주현빈 양이나 뭐 백하빈 양이나 이런 친구들은 니는 영어 잘하니까 영어 담당이다 이런 것처럼 남상백고는 뭔가 철학적인 거를 잘하면은 이쪽에만 물어보고 사회문화, 인문 이런 거 하고 이런 식의 개념인데 뭔가 다문화하면 되게 독특하게 보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뭐 헬조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완전 뭐 체감이 되는 걸요. 그래서 그 워킹 할러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 워킹 할러데이가 뭐죠? 바다 건너서 알바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외국에서 일을 하던 뭘 하려면 뭔가 그 나라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비자라는 이름인데 여권은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거고, 근데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게 여권,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여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한국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허가되는 게 비자인데 비자도 보통 관광비자는 관광비자로 돈을 벌 수 있게요, 없게요? 없죠.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 사람 추방당하는 거예요. 관광하러 왔는데 돈을 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을 하려면은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학생도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유학생도 알바를 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돈을 버냐 알바라도.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비자마다 다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워킹 할러데이 비자예요. 그러니까 워킹 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데
할러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냥 와서 놀멍 쉬멍 하면서 돈도 벌고 그래라라고 하는 게 지금 유명한 워킹 할러데이로 유명한 나라가 호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시급이 뭐 15불, 20불 또 원래 알바가 더 시급이 센 건 알죠. 호주는 예, 아무래도 네, 정규직은 고용에 보장이 되니까 시급은 좀 작단 말이에요. 생을 많이 내고. 근데 알바생들은 단기니까 돈을 더 많이 쳐주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외국으로 갔다가 열심히 뭐 돈 벌고 이렇대요. 오렌지 한 상자 따면 100불이다. 이러면 자기가 200불이 필요하면 2상자 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놀고 다니고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알바도 뭐 해외에서도 하는 판에 국경은 무색해진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영어나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전 갔다 오고 나서 들었어요. 점수랑 상관없잖아요. 네. 저는 뭐 배워두면 편하겠는데 구글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계시니까 그쵸.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배우는 것보다 그쪽이 개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배우면 편하긴 편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나라를 이해하는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다 그냥 이해할 만하고 이해되네 이래가지고 전 언어가 좀 언어가? 네. 상백군은 예를 들어 아랍을 갔다. 네. 아랍권을 갔다.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랍을 가면 좀 얌전히 있어야죠. 좀 얌전히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얌전히 있어야겠고 또 막 괜히 뭐 제가 술을 안 하기도 하지만 괜히 막 술 얘기 막 꺼내고 막 돼지고 얘기 꺼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아랍을 가면 그냥 열심히 관광하러 다닐 것 같은데요.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한국에는 사실 언어 교육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도 외국 사람 만나면은 말할 주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을 만나면 너 사투리 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영어는 원래 오리지널리 영국이잖아요. 잉글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랄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남쪽 나라의 영어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남쪽 나라는 멕시코요 아니면 주가 그러니까 남쪽 텍사스나 뉴멕시코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을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내 친구가 이태리 사람인데 여튼 미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영어를 하는 것 같다면서 웅웅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재즈 아티스트들 얘기하듯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기보다 문화적인 이해가 중요하지 않나 싶고 저는 한국인 딴 친구들은 딴 지인이나 이제는 다 한국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다 시민권 신청해서 외국 사람으로 만날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서운함이 있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를 왜 한국에 있으면 더 자주 만날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몇 년 지나도 안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요즘 다문화 그러니까 무슨 문화에 대한 궁금하다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주로 SNS나 요새 또 유튜브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유튜버 계정을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막 확 이해가 되죠? 네, 확실히. 이제 진짜 그 테크놀로지가 세계 시민을 뺄 수가 없는 게 저 해외여행 처음 갔을 때 혼자 갔을 때 숙소 어떻게 깨요? 숙소요. 외국에 가잖아요. 숙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인 민박?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할게요? 전화번호고요? 네. 아니면 주소 보고 찾아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은 완전 난 지금은 너무너무 좋지. 그때는 할 수가 없었고 책자 있죠. 이렇게 여행 책자. 네. 보면 무슨 정보 있잖아요. 네. 그게 옛날엔 정말 정보였어요. 지금은 누가 여행 책자 봐요. 그냥 책자 서점에 서서 그림 보고 다 인터넷 검색하고 심지어 해외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데이터?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거나 아니면은 거기 있는 사람한테 와이파이 번호 알려달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급박하면 하루에 10,000원인가 해가지고 에그인가 이런 거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검색하면 돼요. 심지어 막 구글 얼스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택도 없지. 그래서 아침에 어느 동네를 처음 가요. 예를 들어 그 한국이랑 그 남상백군이 했던 여행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동네 가. 그러면 그 근처를 다니면서 방을 좀 알아봐. 알아봐. 인터넷도 없고 책을 봐도 막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근데 막 알려줘도 그 길을 모르니까 못 찾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대충 아무데나 가고 짐 던져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해외 나가는 게 완전 뭐 전화했다니까 집에 그 공중전화 혹시 써봤어요? 예, 써봤죠. 외국의 공중전화로 한국에 전화하는 거예요. 국제 전화를. 네, 그래서 빨리 끊어야 돼 막 이러면서 지금은 뭐 카톡 보내면 되지 뭐. 그죠. 아니면 외국 사람 만나려면 텔레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메시지로도 영상 통화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화는 이 기술의 발전 그리고 비행기 값 옛날이나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20-30년이 지나도 비행기 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더 세계화는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이게 막 그냥 일상이잖아요. 근데 어른들 세계에서는 요즘 애들은 막 혼자 배낭여행도 간다면서 막 그러고 있죠. 주현빈 학생 얼마 전에 동아리 행사 뭐 했다고 하던데 그거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원래 여기 틴트랩을 했던 하빈이 언니랑 같은 학교를 가서 같은 동아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름이 부키라고 모금 활동이랑 행사를 해서 캄보디아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서관 짓는 거랑 책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오, 부키가 뭐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책 준다고 해서 부키 이렇게. 오, 그러면 어떤 행사를 했어요? 내용은? 저희 원래 평소에는 주말에 만나가지고 각자 장소를 찢어져서 모금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후원의 밤이라고 좀 청소년 분들 중심으로 재능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장소를 빌려서 돈을 모았죠. 사람들 입장료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벌써 행사를? 네. 어디서 했어요? 대단하다. 저희 시청의 바스락홀이라고 예. 시민청인가요? 네. 시민청. 예, 거기. 뭐 시청 밑에 시민청 있으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몇 명이 나왔어? 이런 거 물어봐도 되죠? 생각보다 많이 바빠서 못 왔나? 네, 홍보의 효과가 좀 프로그램 구성은 뭐였어요? 재능 기부 누가 어떤 재능 기부했? 저희 거의 다 춤이었죠. 춤, 밴드, 노래. 원래 처음에는 재능 기부자분들이 잘 안 모여서 부키에서 춤을 추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재능 기부자분들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왔나? 이제 하빈이 언니가 연락을 담당을 했으니까 여기저기 연락을 한 거죠. 왜냐면 그때 경북고등학교 축제도 했었고 그래서 부키에서 몇 명이 가서 오세요 후원해주세요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남고에 가니까 또 약간 그런 좋네요. 남자들도 와서 막 춤추고 그랬어요? 네. 잘 췄어요? 네, 완전 다행이네요. 좋다. 뭐 그런 분들은 청소년 분들이긴 한데 따로 댄스팀을 만들어서 학교 밖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꼭 페북 페이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후원해주세요. 좀 잘 안 돼.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저 행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저쪽에서 오래됐나 연락도 봐요? 와가지고 혹시 주변에 마술하는 팀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오래 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5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요? 네, 거의. 그렇죠. 대단하다. 5년 이상은 된 것 같고 제가 갔을 때는 어디 소방서 강당에서 했었어요. 캄보디아 가봤어요? 아니요. 저도 안 가봤는데. 저도 안 가봤는데 저희 부키 전기 언니들은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캄보디아에 있는 애들에게 책을 준다는 것은 완전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그렇게 모르는 애들한테 왜 줘야 되는 건가? 어땠어요? 그 남상백군은 이 초대받아가지고 네, 주현빈 양은 거기 뭐 그룹 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남상백군은 그때 어릴 당시에 이런 모임에 해주세요 했을 때 괜찮아 보였어요? 네,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쩐 점에서? 일단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삐뚤어지게 왜 우리나라 사람부터 돕지? 그쵸. 밖으로부터 돕냐는 사람도 있는데 전 그런 비판에는 공감할 수가 없고요. 네네. 예, 그거는 어쨌든 공감할 수가 없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연빈 양은 네. 동아리인 거잖아요. 네.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된 이유? 아무래도 하빈이 언니의 영향력이 제일 컸고요. 그런 것도. 아까 상백이 오빠가 한국 애들을 돕지 왜 캄보디아 애들을 돕냐 이 질문을 하빈이 언니가 저한테 똑같이 했었어요. 부키 면접 같은 거 볼 때. 오라고 해놓고서는 압박 질문을. 네. 뭐라 그랬어요?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데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으로라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자라고 말을 했더니 다행히 그게 모범 답안이었나 봐요. 그들의 그 이념과.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세계 시민의 너무나도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남의 나라 사람 구분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엊그제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이거는 기존의 어른들은 되게 분노할 일인데 한국이 더 이상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일까요? 이제 많은 인종들이 피도 섞이고 네, 요즘에 청년들이 뭐 애를 낳네 안 낳네 결혼을 하네 안 해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애를 안 낳으면 20년 후가 몇 명이 있을지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서 한국 애를 낳는다가 한국 사람이지. 우리 딱 생각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이렇다. 그리고 외국에 있어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인끼리 말하면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그 국가라는 거는 땅과 국민,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질 거냐는 거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해외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듯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친척도 한국 사람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외국인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문화 고부 갈등 이런 거 TV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좋아는 하는데 오해가 생기는 게 언어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전 그냥 둘 다 같아요. 둘 다 언어도 있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문화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뭐 시골 같은데 좀 어르신들이 있는 가족에 그래도 당찬 여인이 외국 여인이 시집을 오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되게 젊은 21 이때 시집 온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21면 지금 장가 가셔야 될 나이인데 그리고 연빈 양은 1, 2년 있으면 이제 시집 가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이렇게 젊은 나이가 와서 언어 습득을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의 기본적인 관념을 막 강요하고 그게 아니면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걸 만약에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저 나라가 이렇다 하더라라는 걸 좀 알았더라면 서로 갈등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저는 영어 교육을 공부를 했고 또 운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청소년들이랑 활동을 좀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만 봐도 되게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제 손 위 어르신분들이 많아요. 제가 출장 겸 뭐 1년에 한 서너 번은 해외를 가잖아요. 근데 또 저는 이민 갈 생각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딜 간다 그러면은 나라가 다 다른데도 어른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미국 잘 갔다 왔어? 다 미국이야. 미국 갔다. 아니 미국이 아니고 이제는 미국 갔다 왔어요. 그러고 만다니까. 그러니까 외국은 그냥 하나. 그리고 한국 가서 외국 나가면 막 소주가 2만 원 한다면서. 이해 가시죠? 외국 가면 외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뭐 패키지 여행 그런 데 가면은 또 한식당을 가요. 한식당에 소주는 양주니까 비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팩소주를 가져간다는 둥, 팩소주가 맛있냐는 둥, 맛없다는 둥.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여행 갔다 온 얘기만 봐도 꼭 누가 술을 갖고 오면 걸고도 나눠 먹고 또 누가 음식이 너무 안 맞아서 괴로워하면 누가 라면 스프 하나 주고 나눠주고 고마워하고 막 또 여행에서 만나가지고 전화번호 교환하되
한국 들어오면 연락 안 하고 그런 식의 경험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개념이 이 청년, 청소년들이나 저와는 또 좀 다르게 그냥 좀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저는 한국이 뭐 단일 민족이었다는 거는 애초에 허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그냥 역사를 보면은 13,000번인가 1,300번인가를 침입을 당한 나라가 맞습니다. 한국인데 외국인한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피가 안 섞일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다문화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던 게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쌤이 여기 혹시 반에 다문화 있냐 이러시면서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지금 계속 피가 섞이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와. 애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굉장한 민족 순혈주의자시네요. 그때 그냥 그걸 고지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문화가 뭔지도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 그렇지. 알게 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군가는 죄책감이나 그러면 아유 진짜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욕 나올 뻔했네. 이렇게 우리가 젊은 우리들이 저는 우리들이 뭔가 그냥 그럴 때 있을 때 누가 한 마디라도 뭐라고 할 때 굳이 싸워주진 않더라도 딱 제지 정도는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죠. 저희 다문화 얘기하니까 저 여동생이 외국에 사는데 외국에 이민 온 외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 해도 되나? 여동생 안 들으니까. 호주에 이민 온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호주에 살죠? 네. 중국계 말레이시아니까 말레이시아 사람 중에서 중국계죠? 근데 내 여동생도 호주에 살죠? 네.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중국 음식 되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호주 음식도 먹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슬슬 중국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얘는 말레이시아는 그 중국말을 쓰고 말레이시아 말이 있대요. 근데 영어를 쓰잖아요. 3개국어를 하거든요, 아빠가. 와우, 트릴링구어를. 예. 근데 이 아들내미는 중국말 당연히 쓰고 한국말 엄마말 알고 이제 호주 유치원 가니까 영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를 쓰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영어 잘하면 우리 외국말 잘하면 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오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러면 그 뭐 2층 내 여동생의 남편이 공부를 잘했냐. 공부랑 상관없다니까 언어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확실히. 이번에 갔다 왔을 때도 결국은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네. 이게 친척인데 언어 소통을 하려면 이게 언어 자체가 도구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영어가 하나도 안 되니까 중국어를 계속 주워 듣잖아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저거 뭘까 이거 뭘까 이러고 어딜 가서도 계속 아니 이건 무슨 말이었지 이러면서 계속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기본적인 거는 알게 되죠. 네, 일주일 생존적으로. 네.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뭔가 그냥 이런 세계가 와버렸어요. 근데 아까 구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 번역기. 가만히 있으려고요. 예. 그래서 언어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배우고 싶은 단어 몇 개 배우고. 그냥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거나 좀 보고. 저 아이폰인데 헤이 시리 하면서 제가 그때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계속 교육시키면 이게 똑똑해지거든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리한테 물어보거나 와이파이만 되면은. 그래서 점점 더 언어보다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외국 가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얘기해봐 이러면은 그런 거 질문 받아봤어요. 진짜 격식 있는 자리에서 가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많이 물어봐요? 북한은 어떠냐? 그치. 북한 얘기 나오고 또 대통령 탄핵됐다는데 좋겠구나. 진짜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맨날 김치 얘기하고 그냥 강남 스타일 얘기 안 해요? 근데 안 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저 그래서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브라질에서 저보고 강남 스타일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아냐고 그래서 저는 딱 알긴 아는데 유명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른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거 봤잖아.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 한국의 뭔가 B급 문화 같은 느낌으로 확 끌어당기나 봐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같은 뭐 중국, 일본 뭐
그런 비디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그냥 문화에 대한 이해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재밌는 게 내가 저거 소주라고 막 이러면서 녹색병 그 소주고 뭐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우린 진짜 그냥 세계 시민이에요. 그래서 한국만 전 주장하지만 한국만 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저는 요즘에 뭐 세계 시민은 이제 한국에서 너무 우리나라 외국 가면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쟤는 뭐 미국 가서 다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미국 간다는 또 뭐 이러는데 거기 가면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이 뭐 백인들이야 뭐 얼마나 여기서도 우대받잖아요. 왠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나 정말 우리 기간 사업 책임지고 있는 이민 노동자들을 저는 좀 마음이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그런 사람들 못되게 말하거나 이러면 말이라도 좀 같이 거들어줘야 된다. 못하게 이런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깊게 갔는데 다음에 동아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김다영 양도 이거 프로젝트 진행되는 거 아니까 우리 막 공부했던 내용들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로 한 말씀씩 해주실까요? 이제 세계 시민이란 말이 진짜 와닿을 겁니다. 이제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좁아지고 통신망이 넓어지고 맞아. 국가라는 개념도 이제 좀 더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올해가 그 리포메이션이라 그러죠.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국경 짓고 국가를 만들어가는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흐지부지한 유럽 전 땅이 뭔가 종교라는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뭐 저기 독일로 제후국들끼리 뭉치고 뭐 가톨릭을 통해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 뭉치고 그런 식의 개혁이었다면 어떤 그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500년 후의 종교개혁은 국경을 지우는 상상력을 가지고 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시민 중에 이 시민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폴리탄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들어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그냥 넉넉고 흘러가는 대로 있는다고 해서 시민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들을 이 세계 시민답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계가 뭐 다른 문화에 많이 듣고 보고 읽고 뭐 경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세계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 것도 좀 많이 다뤄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네. 이게 사실은 저는 되게 절박한 일이라고 봐요. 나중에 일하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계랑 일할 게 너무 많아요. 한국에 살아도 영어 안 써도 되고 한국에 살아서 영어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그냥 열려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면 뭐 안 하지만 그래도 세계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다녀도 아직도 어머 이러면서 놀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에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진다. 딴 나라 가면 안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고 마는 거지. 여기서는 막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인데 그런데 해결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도 하고 제가 함께 참여하니까 뭔가 더 저로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예, 그럼 틴트래블 파일럿 프로그램 세계시민 1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